우리는 왜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급성 불면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유발 요인이 있는 2차성 불면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름에 발생하는 불면증은 이와는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숙면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제1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듯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며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기온은 사람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한 채 얕은 잠을 자기 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 숙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왜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급성 불면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1차성 불면증, 다른 질환이나 유발 요인이 있는 2차성 불면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름에 발생하는 불면증은 이와는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숙면을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제1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듯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며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며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밖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높은 기온은 사람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이르지 못한 채 얕은 잠을 자기 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불면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더운 여름에 숙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최근 서울숲에서 열린 생태탐사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다양성을 탐사합니다. 전문가부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탐사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별 생물종에 대한 특징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물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을 채취하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대도시에서 사는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서울숲에서 열린 생태탐사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다양성을 탐사합니다. 전문가부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탐사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별 생물종에 대한 특징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물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을 채취하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대도시에서 사는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막 위의 교미에 관한 아주 특별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교미가 끝나면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많은 수컷 사마귀들이 교미가 끝난 직후 암컷의 먹이가 되죠. 암컷은 교미를 하게 되면 단백질을 필요로 하고 마침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인 수컷을 잡아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수컷이 다 암컷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컷은 본능적으로 교미가 끝난 직후나 끝나기 직전에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미에 열중하느라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수컷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이 많은 먹이를 미리 옆에 준비해 놓고 암컷과 교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막 위의 교미에 관한 아주 특별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교미가 끝나면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많은 수컷 사마귀들이 교미가 끝난 직후 암컷의 먹이가 되죠. 암컷은 교미를 하게 되면 단백질을 필요로 하고 마침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인 수컷을 잡아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수컷이 다 암컷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컷은 본능적으로 교미가 끝난 직후나 끝나기 직전에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미에 열중하느라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수컷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이 많은 먹이를 미리 옆에 준비해 놓고 암컷과 교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자를 사면 과자 봉지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죠? 그 안에는 과자와 함께 질소가 들어있는데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넣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과자의 특성상 이동 중에 충격을 받으면 과자가 쉽게 부서지게 되는데 질소를 넣음으로써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자 봉지나 음료수의 남은 공간에 질소를 넣으면 산소와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내용물이 상하는 것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질소를 사용하는 걸까요? 다른 기체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대량 생산을 하는 과자 봉지에 넣을 기체는 너무 가볍지 않고 상태가 안정적이며 값이 싸야 합니다. 질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기체입니다. 이 외에도 질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과자를 사면 과자 봉지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죠? 그 안에는 과자와 함께 질소가 들어있는데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넣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과자의 특성상 이동 중에 충격을 받으면 과자가 쉽게 부서지게 되는데 질소를 넣음으로써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자 봉지나 음료수의 남은 공간에 질소를 넣으면 산소와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내용물이 상하는 것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질소를 사용하는 걸까요? 다른 기체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대량 생산을 하는 과자 봉지에 넣을 기체는 너무 가볍지 않고 상태가 안정적이며 값이 싸야 합니다. 질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기체입니다. 이 외에도 질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